네, 저는 일단 국내 증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최근에 하지만 상승 속도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. 멀리 가려면 또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투나 또 묻지마 투자는 지향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듭니다. 오늘도 이제 네 분과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보겠습니다. 함께 하실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. 네, 김민수 대표, 염승환 부장 나와 계시고요. 그리고 임순재 대표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. 그리고 화상 전화 연결, 오늘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. 일찌감치 6시 29분부터 또 출근해 있는 우리 이막정 차장 얼굴도 또 보여지네요.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는 것 같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이슈 앞서서 살짝 힌트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장에서 이제 돈 뺄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염승환 부장의 의견입니다. 네, 돈 빼지 말고 소외주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. 김민수 대표는 연준의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네, 임순재 대표 더 기다리자, 일단 시장을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이막정 차장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즐겨라라고 오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. 뭐 시장이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잔파동은 있을 거고 그런 잔파동 속에서 우리가 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할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뭐 염승환 부장님 지금 시장에 눈에 띄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 빼고는 뭐 크게 겁낼 필요는 없는 걸까요? 네, 근데 네. 그 많이 오른 거 자체가 사실 악재라면 악재일 수도 있겠죠. 이제 워낙 올랐으니까 네. 여기서 더 못 오르,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더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라면은 네. 매도세가 또 걷잡을 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어제도 고객 예탁금이 무려 지금 73조 원 이제 돌파를 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들의 매수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면은 사실 또 그게 나중에 또 고객 예탁금으로 또 들어가겠지만 매수가 이렇게 뭐 몇 조 원씩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예탁금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지금 시장에 엄청난 지금 대기 매수세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설사 뭐 그 주식시장이 좀 흔들려도 밑에서 기다리는 매수세 때문에 쉽게 뭐 3,000포인트를 붕괴한다거나 네.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고요.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시장의 큰 축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유동성이거든요.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개인들의 매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여전히 봐도 그거는 오히려 더 강화가 되면 됐지 꺾이는 모습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수가 더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풍부한 대기 매수성 자금들을 봤을 때 네.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그 계속 종목 장세가 순환매를 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표 기업들이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. 약간씩 위쪽에서 가격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.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최근에 좀 부진했던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씩 매기가 확산되는데 특히 어제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. 근데 어제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,600개가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더 많았어요. 맞아요. 왜냐 시총 네. 상위주로 쏠리니까. 근데 오히려 어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순환매가 이제 확산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 오르는 장보다 수익 내기가 더 좋은 장이 저는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선택할 때 이제부터는 좀 너무 오른 것들은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 저평가된 또 앞으로 좋아지지만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남들이 관심 안 갖는 그런 쪽으로 좀 계속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제 뭐 공교롭게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펀드 가입한다고 소부장 펀드 그게 사실 소부장 펀드 하고 나셔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수익금의 일부로 또 이제 이번에 BBIG 펀드로 이제 갈아타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쪽 거기에 또 굉장히 또 좋은 중소형주들이 또 포진이 돼 있잖아요.
그렇게 보면 이게 또 코스닥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재료거든요. 그러면 당분간은 전 좀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.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미 있는 반등과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좀 소외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김민수 대표는 연준의 입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내일 새벽에 이제 좀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. 네, 네. 근데 오늘 주제를 왜 뜬금없이 돈 뺄 타이밍을 생각을 하는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먼저 앞서가자고 얘기를 하셨을지 몰라도 너무너무 앞서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지금은 즐길 때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래의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에 대한 흐름은 연준에서 시작하고 연준에서 끝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동향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유동성을 급하게 또 엄청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 장세 출발이 시작됐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좀 푼 만큼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온다.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대표적인 코어 CPI죠. 이쪽이 한 2%대까지 올라와야 그래도 이를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좀 변할 수 있는 흐름들까지는 들어올 텐데. 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보다 먼저 시행될 게 테이퍼링이죠. 즉 약간 차이는 다릅니다. 즉 지금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의 규모를 줄인다라는 쪽으로 시작을 하는 게 그냥 긴축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한다라는 쪽의 뉘앙스를 가지고 시장이 또 뭐 발작은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흐름을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금리에 대한 변화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기회를 살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의 이슈가 이제 돈 뺄 타이밍이 언제인가인데 그러면 네 분 모두 지금 돈 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동의하시면 손 들어주시죠. 네, 네 분 다 드실 줄 알았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뭐 화상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객장 분위기를 또 알아보고 있는데 이막정 차장 여수 쪽은 좀 분위기가 어때요, 요즘에? 네, 일단 네. 1월 달에 오늘 주제에 맞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냐, 네,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뭐 가파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속도 문제일 뿐이고요. 일단 뭐 백신이나 뭐 부양책에 따른 수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는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하지만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, 객장 분위기 먼저 여쭤봤는데 계속 이제 시장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뭐 어차피 뭐 얘기 들을 거지만 변동성을 그러면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는지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. 네. 네, 일단 작년과는 다르게 일단 네. 올해는 좀 변동성이 좀 중간중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일단 1월 뭐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뭐 부양책이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뭐 기대감이 사실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뭐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뭐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됐던 종목들을 뭐 저가 매수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형주 뭐 상승 종목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경기 민감주나 이렇게 그동안 못 올랐던 소유주로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.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구조적 성장 산업인 뭐 반도체, 뭐 신재생 에너지, 2차 전지, 뭐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에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어서 이제 임순재 대표의 의견을 이제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역시나 뭐 시장 크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다. 우리가 뭐 매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. 더 기다리자. 이런 관점이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. 원체 시장의 유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좀 전에 뭐 연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. 네. 일단 뭐 개인이 일단 그 1월 달 이후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매수한 금액이 한 10조가 넘습니다. 10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매수를 했고요. 근데 고객 예탁금은 또 8조 8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자금이 올해만 해도 한 지금 19조 정도
가 지금 그 증시에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시중에 들어왔다라는 건데요.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정기예금이 뭐 500조이기 때문에 거기 10%만 들어와도 50조다라는 얘기가 뭐 이제 나올 만큼 지금 뭐 시중에 뭐 자금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만큼 이제 또 자금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아마 증시도 비슷하게 종목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되는 종목 중심으로 아마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소외주들은 아마 좀 더 소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매수를 할 경우에 지금 뭐 작년도도 매수를 하는 거 보면 대형 우량주 쪽으로 한 70% 정도 지금 매수를 한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만큼 보통 아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종목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형주로 가게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이런 조금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마 조금 조정이 끝나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우량주 쪽으로도 아마 다시 뭐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시 이제 연구장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 많이 좀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섹터, 어떤 업종 내에서 또 소외되고 있는 종목 말씀해 주실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사실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사실 그 IT, 원래는 코스닥 쪽에서 IT에서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좀 OLED 되게 못 갔잖아요. 네, 그런 쪽도 한번 보시고. 근데 오늘 가져온 건 그건 아니고 네. 오늘은 이제 그 요새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센데 오늘은 의류 쪽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워낙 그동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.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주가들이 워낙 안 가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대상하고 영업무역인데 대상은 뭐 여러 가지 음식료 섹터들이 있지만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PER 기준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렇다고 회사가 뭐 성장을 못하느냐 그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종갓집 김치도 지금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또 해외 쪽으로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방 수요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대상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새 뭐 또 에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농산물 가격 수혜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영업무역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대만의 이제 경쟁 OEM사인 그 에클랏이 한 45.5% 12월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. 결국 이거는 경쟁사인 그 영업무역 주가 그 실적에도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미국의 어떤 이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영업무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음식료주와 의료주 내에서 골라주셨습니다. 대상과 영업무역이었고요. 다음은 이제 김민수 대표님. 네. 부장님 따라가겠습니다. 네. 틈새 종목 저도 찾아봤는데요.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수급적인 동향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 눈에 띄는 게 지누스 같은데요. 이 회사 보게 되면 연기금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면서 주가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의 동향 보게 되면 올해보다 또 내년까지 또 계속 실적의 확장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고점 안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패턴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 코로나 피해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시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 하나 대표 주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한 75%가 의류 쪽입니다. 네. 그리고 한 25%가 화장품 쪽인데 둘 다 코로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던 상황이니만큼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같이 의류나 화장품과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에 뭐 소비 쪽으로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막정 차장 변동성을 우리가 활용해서 트레이딩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저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좀 대형주 세 종목, 일단 플랫폼, 뭐 자율주행,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. 일단 올해 자회사 상장 좀 과시화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, 카카오페이지 이렇게 가시권 진입에 따른 뭐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카카오는 뭐 탑라인 성장성에서 결국 뭐 지속적인 선두 자리를 더욱 권고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 계속 비중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삼성 SDI입니다. 일단 뭐 전기차 판매 확대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의 배터리 사업 뭐 관심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뭐 애플 또한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의 진입을 언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SDI도
일단 뭐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만 일단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 수소비전 2030에 맞춘 뭐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eGMP 기반 신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전동차 매출 상승도 전망이 되고 있고, 뭐 애플과의 협업 요청에 따른 뭐 추가적인 상승 종목도 크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뭐 올해 상반기에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요즘에 뭐 은행 예금 적금 그리고 펀드까지 다 깨서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충분한 유동성 일단은 뭐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될 만한 충분한 요인인 것 같고요. 임순재 대표께서는 그러면 또 살아있는 또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? 네, 일단 뭐 지금 시장 내에서 뭐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전기차죠. 전기차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네. 있는데요. 관련 종목으로 해서 뭐 현대차 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2월 달에 아이오닉스죠. 아이오닉스 5가 지금 뭐 출시될 그런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 지금 출시되면 뭐 일단 일부 사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것 같고요. 지금 뭐 애플 때문에 좀 급등을 한 측면은 있는데 현대차 자체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앱티브사와 이제 합작법인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최상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뭐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네 분 모두가 정말 한 목소리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돈 뗄 타이밍은 아니다,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상승은 상승대로 또 조정은 조정대로 그 안에서 종목의 기회를 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